컴퓨터 일반 운영체제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문제에서는 요 윈도우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평소에 좀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시험 공부하시면서 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작업 표시줄, 현재 실행 중인 앱 시 표시되는 부분. 작업 표시줄은 바로 요 아래쪽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밑에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작업 표시줄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데 드래그해서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상하, 좌우 다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대 화면의 50%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들이 뜨는데 가끔씩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작업 표시줄 도구모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소, 링크, 바탕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 항목이 아닌 것은 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 열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작업 표시줄 보기, 계단식, 창가로, 창세로, 바탕화면 보기. 요것도 가끔씩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동 표시줄 설정에 가시면은 뭐 작업 표시줄 잠금 이게 이제 켬으로 바뀌면은 켜놓으면은 작업 표시줄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요게 켜져 있으면은 평소에는 작업 표시줄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 위치로 이동을 하면은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레지스트리. 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추가 편집, 백업, 복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자, 실행은 우리가 여기 찾기에서 한글로 레지스트리 입력하시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R. 요거는 이제 실행 바로가기 버튼인데 요 위치에다가 레지딧 입력을 하시면은 레지스트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봐도 뭔지 잘 몰라요. 얘는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우리가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함부로 수정을 하시거나 뭐 삭제하시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얘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CPU의 기억장치 CPU의 기억장치가 뭐죠?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명칭이 얘는 레지스트리죠.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CPU 안의 기억 장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레지스트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생기면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백업을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되고요.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다음 휴지통 보겠습니다. 휴지통은 우리가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로 복원이 가능, 복원할 경우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휴지통의 이름 변경 가능한데 단축키는 F2고요. 휴지통 내의 파일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의 5에서 10%로 설정이 가능하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 하드디스크나 SSD 용량이 큰 경우 요거 파티션으로 나누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또 C 드라이브에도 윈도우를 설치하고 D 드라이브에도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는 윈도우가 두 개가 깔려요. 그러면은 부팅할 때 얘로 부팅을 할 거냐, 얘로 부팅을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한 대에 두 대의 운영체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윈도우가 깔려 있고 얘도 윈도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깔리면 기본적으로 휴지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휴지통이 생기고 얘도 이제 휴지통이 생겨요.
그래서 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은 요 각각의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했기 때문에 뭐 얘 용량, 뭐 얘 용량 별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제거되며, 휴지통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량에 가득 차면은 가장 오래된 파일이 제거돼요. 휴지통의 파일은 실행할 수 없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윈도우가 설치되면 휴지통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속성에 들어가시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숫자로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가기 제거. 만약에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휴지통으로 안 가요. 그냥 바로 영구 삭제가 되고요. 지금 휴지통이 비어 있죠. 파일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휴지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변경이 안 되고요. 이름 변경 없고 복원만 가능해요. 실행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의 파일은 복원은 가능하고 실행은 안 된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름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완전 삭제되는 경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에 있는 파일을 제가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뭐 딜리트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눌렀을 때 보시면은 이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얘 누르면은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USB에 있는 거 완전 삭제가 되고요. 도스 모드. 자, 우리가 도스 모드라고 하는데 찾기에 CMD라고 입력하면은 윈도우 사용하기 전에는 요 도스 운영체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는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자, 근데 요 도스에서는 명령어로 입력해야 돼요. 명령어로 입력해서 명령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CUI라고 해요.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자, 요 도스 창에서도 명령어로 입력해서 파일을 지울 수가 있어요. 도스에서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을 지운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이동을 안 합니다. 그냥 영구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자, 내 컴퓨터에서 IP를 입력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접근을 해요.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파일이나 폴더가 공유 설정이 돼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내 컴퓨터에서 IP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 폴더에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지워요. 그러면은 이것도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시고 Shift 딜리트 누르면은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딜리트 누르면은 물어봐요. 얘도 이 바로가기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축키로는 Shift 딜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USB, 도스,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Shift 딜리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휴지통 속성 창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가기 제거. 이거 아까 확인했죠. 자,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윈도우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사라지고 요 위에 있는 설정이 생겼습니다. 휴지통을 비운 경우, 그 다음에 같은 이름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는 완전 삭제가 됩니다. 다음 인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우리가 프린터를 얘기하죠. 자,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로 나눠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로컬 프린터는 프린터 설치할 때 이렇게 케이블, 프린터랑 컴퓨터랑 케이블로 연결된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 그래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와이파이, IP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뭐 이렇게 USB 꽂는 부분 아니면은 뭐 프린터 설치하는 부분, 모니터,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포트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프린터는 포트 설정이 필요가 없어요. 로컬 프린터는 포트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문제로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포트 설정이 필요 없다 알아두시고요.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 시 자동으로 인쇄 작업을 수행하는 프린터.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여러 대는 설치할 수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여야만 됩니다. 파일 인쇄를 눌렀을 때는 이 프린터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얘가 이제 기본 프린터예요. 기본 프린터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변경도 가능해요.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쇄를 100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동안에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못 하나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스플 기능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이고요. 컴퓨터 처리율은 높아지지만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고요. 스플 설정 시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스플 설정 이전보다 느려진다. 기본적으로 스플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인쇄 작업을 하면서 뭐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인쇄 관리자. 자, 만약에 우리가 인쇄를 했어요. 파일 인쇄를 눌렀을 때 오른쪽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린터 모양으로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린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인쇄 관리자라 그래요. 인쇄 관리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파일을 누르고 요건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일시 중지 다시 시작 중지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되는 게 자, 인쇄 관리자 창에서는 용지의 뭐 크기, 여백, 인쇄 매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쇄 관리자 창에서는 인쇄 진행되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인쇄 중지, 인쇄 다시 시작 취소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인쇄 관리자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윈도우 10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봐두시고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매스 인프 판넬, 뭐 윈도우 메디아, 윈도우 팩스 스캔, 그림판, 메모장, 워드패드, 뭐 캡처 도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보조 프로그램 항목들은 메모장.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 설치되면은 기본적으로 메모장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메모를 남길 때 메모장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메모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글씨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할 때 보시면은 확장자가 저장할 때 보시면 이게 이제 확장자 .txt가 확장자고요. 그다음에 뭐 편집해 보시면은 찾기 기능 있고 바꾸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F5를 누르면은 시간 날짜가 표시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F5 누르시면은 시간 날짜가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서식에 보시면은 글꼴은 부분적으로는 수정이 안 돼요. 전체가 적용이 돼요. 글꼴을 지정하면 전체가. 내용 보시면요. 메모장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 속성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글자색은 변경이 안 돼요. .로그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 .로그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이 보입니다. F5 누르셔도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자동 줄바꿈 찾기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OLE라고 해서 객체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그림이나 아니면은 도형, 표, 차트 이런 것들을 객체라고 하는데 메모장에서는 객체 삽입이 안 돼요. OLE 기능 없습니다. 다음 이제 워드패드라고 있는데 많이 사용은 안 해요. 한글 프로그램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메모장보다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워드패드. 자, 이런 건데 이거는 워드패드는 뭐 사진 같은 거 OLE 기능이 있어요. 뭐 사진 찾아서 넣을 수 있고 뭐 객체 삽입 가능하고요. 글꼴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메모장보다는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RTF, TXT, DOC, WRI 등의 확장자 가진 문서 작업. 그 다음에 그림판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뭐 심심하면 그림판 그려놓고 막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림판은 멀티미디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그림판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멀티미디어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